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 정말 퇴근길에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니 왜 하필 퇴근쯤에서 그렇게 퍼붓는지요. 구독자분들 중에 닉네임이 행복이 폭설처럼이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내리는 눈이 원망스럽고 짜증날 때, 그래, 폭설이 아니라 행복이다, 눈이 아니라 돈다발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가 폭설처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뭘 좀 해보려고 하냐 하면, 일단 종목들 몇 개의 이슈들,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아침부터 하고, 네이버 실검에 한때 쿠팡 관련주 이렇게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관련한 회사, 콘텐츠 관련한 쿠팡의 회사하고,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다날도 그렇고 결제 관련주들이 뜨더라고요. 이건 뭐지? 근데 왜 우리라고 세틀뱅크는 아침에 한 1% 상승, 1.5%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뮤에도 올렸지만 또 열심히 홍보했어요. 좀 저의 여의도의 동료들한테 쿠팡 관련주 찾길래, 야, 세틀뱅크 로켓페이 세틀 거야 그래 이러더니 시장이 좀 밀리더라고요. 오늘 시장 변동폭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진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아무튼 시장이 몰리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밖에 이제 있었는데 급등하더라고요. 와, 오늘 좀 15%까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좀 밀렸지만, 아무튼 오늘 세틀뱅크도 오르고 미넨지도 좀 오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장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스나이프 사진도 보여줬지만 시장이 이렇게 잘 모릅니다. 세틀뱅크.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페이를 보고 세틀뱅크라고 읽을 수 있는데, 시장은 계속 세틀뱅크를 존재를 잘 모르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세틀뱅크가 좀 부각이 되고, 또 그래요. 세틀뱅크가 이제 수혜고 호재면 미넨지로 연결고리를 갖는 사람이 또 많이는 없어요. 물론 미넨지가 약간 같이 반응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렇고, 세틀 얘기한 김에 미넨지의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전임상이 왜 조금 늦어지냐면, 이게 전임상이라는 것이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의 설계는 마치 건축을 지을 때 설계처럼 기본적인 임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탄탄해야지만 좋은 결론을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설계 단계에서의 시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아무래도 주총 전까지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전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미는지 얘기 잠깐 한 김에 이 마이데이터 쪽 사업이 미는지에는 약간 호재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데이터가 진행되는 것이 이번 달 26일인가 정도에 이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보류 이런 얘기들이 있죠. 미넨지도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과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좀 정부에서도 채택되기 위한 신청들을 좀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쪽 이슈가 이번 달 말, 지금 정확한 일정들은 지금 뉴스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지금 미넨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올린 이제 업데이트한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짚어가려고. 하이비전인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2차 그 자율주행 쪽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핫한데 하이비전은 뭐 크게 조명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 세틀뱅크랑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지금 시장이 자율주행 했을 때 딱 원 쿠션 있죠. 그 뭐 MC넥스 보세요. 한 두 달 전까만 해도 MC넥스를 제가 막 핏대 세워서 얘기했을 때 MC넥스를 계속 자율주행 관련주 쪽에 안 끼워졌는데 지금 어느새 MC넥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대장처럼 움직이잖아요. 뭐 언제는 저 캠트로닉스를 자율주행해서 예전에 끼워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팅크웨어도 마찬가지죠. 하이비전의 그 자회사 이 프론티어에 대한 존재를 한 투쿠션으로 들어가야 돼서 특히 하이비전은 본 하이비전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자회사 피론티어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요. 아주 시장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놨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시장에 계속 이슈가 지금 어쨌든 섹터 이슈가 되는 거라면 하이비전의 프론티어가 어쨌든 시장에 부각되면서 어느 날 뭐 세틀뱅크처럼 저렇게 한번 올라주는 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만 두렵지 이 종목들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두렵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원미디어도 그렇고요. 대박 웹소설 잡자 플랫폼 뭐 쩐의 전쟁 치열 이게 지금 그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뭐 내일 뭐 또 웹툰 관련주 뭐 DPC DNC 미디어랑 뭐 대형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뭐 반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웹소설 툰 이런 시장을 지금 미리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 그 가운데 카카오 페이지가 가장 큰 투자들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가장 큰 흥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대원미디어는 안 그래도 오늘 통화를 해봤어요. 주식 담당자분이 제가 한 2년 전에 그 방문할 때 이사님 담당자였는데 지금 바뀌셨는지 엄청 친절하게 뭐 회사의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4분기 이제 실적은 좋은 흐름이고 뭐 닌텐도도 많이 팔렸고 단지 이제 그 각 사업부의 매출 볼륨들은 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좋은데 4분기에 뭐 재고 자산 처리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회계 쪽에서 어떤 식으로 재무적으로 잡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정확하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은 뭐 자기도 계산해 봐야 되지만 일단 사업적인 볼륨이나 회사 상황들은 뭐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에 비해서 우리가 저평가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또 반대로 물었더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대원 미디어는 매출의 절반 이상, 뭐 60, 70%가 유통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쪽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박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통 쪽으로 시장이 인식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용적으로는 체질이 컨텐츠 회사로서 웹툰 웹소설 쪽으로 지금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 약간 어떤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데. 분명한 회사의 방향성은 지금 뭐 학산문화사 예전에 오프라인 쪽 출판이나 컨텐츠를 만든 회사가 온라인의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가 뭐 단순히 지금 웹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짧게 보고 막 인기 있는 웹툰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막 그 노력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웹소설 작가와 웹소설에 대한 것들을 우선 진행하고 여기에서 조금 반응이 좋은 거를 웹툰화 시키고 이걸 왜 그러냐면 웹소설이라는 원작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를 확실히 해놓고 그거를 웹툰화 시키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맞기 때문에 바로 요새 웹툰 작가들의 단가들이 완전 올라 있어가지고 막 웹툰 작가들 막 섭외해서 웹툰으로만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권리가 뭐 작가랑 5대5 뭐 오히려 요새 인기 있는 작가는 7대3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런 웹툰 작가들은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에 그냥 자기 이름 걸고 그냥 올려버리거나 대호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웹 쪽 소설 쪽에 괜찮은 작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을 웹소설을 그거는 이제 쉐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걸 웹툰화하는 부분에서는 웹작가는 웹소설은 웹소설 작가니까 그걸 웹툰에 대한 라이센스는 대원 미디어가 갖고 그걸 웹툰으로 또 뭐 섭외해가지고 다른 작가들 뭐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은 계속 거기에 그 컨텐츠들이 누적되고 올라가고 하면서 매출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걱정할 회사가 아니고, 뭐 OTT 회사, 넷플릭스랑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회사들이 뭐 이렇게 많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그 국내 애니메이션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뭐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냐니까, 뭐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뭐 준비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좀 했는데, 한 가지 약간 뭐 단점은 오늘 내가 그 중에 영심이 한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제대로 된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그 기준이 없는 당시에 뭐 대원 미디어가 작가를 섭외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뭐 MBC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모두 다가 소유권이 있는, 그래서 태권브이가 아직 우리 그 지금 제 컨텐츠가 재탄생되지 다 기다리고, 태권브이라면 우리나라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게 컨텐츠가 재탄생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 소유권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예전에 제대로 된 그 지적 재산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 유수의 IT 그 IP들이 지금 다시 재탄생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리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협의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고, 이 경인영이 오늘 좀 그 확 치고 올랐어요. 오랜만에. 참 이럴 때 경인영은 보면 좀 항상 좀 싸할 때 이 종목도 좀 강한 측면이 있어요. 이보세요. 오늘 외국인 34,000주, 투신 7만 주, 연기금 38,000주, 기타 범위 36,000주 정도 샀습니다. 연기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만 주씩, 6,800원대 15만 주씩 막 때려 팔더니 다시 사모아요. 욕 나올 뻔했는데, 하여튼 참 우리의 그 연금이 걱정됩니다. 연기금이 매매하는 걸 보면. 그 왜 올라왔냐 하면 뭐 LG의 롤러블 쪽 폰이 뭐 보여진 게 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엊그저께 이 산업부 선정 소부장 등기업 22개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세분화돼 가지고, 포토레지스트 쪽에서의 그 산업부에서는 동진 세미캠이랑 경인영행을 등기업으로 선정했고, 뭐 폴리이미드의 코동인더, 뭐 후성, 불화수소 뭐 이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포토레지스트 쪽에서의 정부의 소부장 등기업 기술력을 인정받고 정부가 지원한다. 동진세미캠은 EUV도 준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는 뭐 동진세미캠은 또 시장의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경영에 같이 묶어준 거예요. 기관들 중에 이거 딱 보고 그냥 쏘는 거예요. 언제든 얘가 전북익산에 하고, 그 올해 뭐 M&A 작년에 하고, 전북익산에 증설하고, 지금 뭐 일부 EUV 대응하고 있고, 근데 어라 너무 싸다 이 시장에, 그냥 쏘아 올리는 거죠 이거. 아무튼 경인량이 내용적으로는 뭐 EUV가 아직 뭐 대응 중이고, 뭐 CPI가 잘 안, 아직 그 좋은 결과가 지금 못 내고 있고, 염료도 좀 힘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인사이트로 해서 기관이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 동진이랑 지금 묶여서 이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아무튼 뭐 조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장이 약간 좀 싸할 때 이렇게 또 치고 올라와주는 경인양행이 좀 기뻤을 것 같고,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올려놓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경인양행으로 들어온 기관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뭔가 가볍고 매매를 못했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손절하기도 하고, 내일 또 금오래의 어떤 추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좀 종목들을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지수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 나스닥 시장을 안 했는데, 우리 시장 끝날 때 나스닥 그 100지수 기준으로 한 0.2%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방송을 하는 와중에 마이너스 0.15 정도로 한 약보합으로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어쨌든 지금은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과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추가 그 경기 2,000달러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그 상황에서의 지금 정치적 리스크랑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좀 많이 시장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개인이 2조 3천억, 기관이 1조 7천억 팔고 외국인이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이 장중에 한때 3%까지 밀리고 뭐 코스닥도 한 2%까지 밀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좀 상황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시장이 이게 과열됐다. 이건 분명히 과열된 거다라는 그 측면들이 어쨌든 여러 시그널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그 한 가지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929년도에 늦여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조 케네디라고. 어느 날 구두를 닦으러 갔대요.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그 케네디 아버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샀는데 뭐 요새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조 케네디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시장이 좀 과열됐구나 하고 어쨌든 그때 월가의 투자자였으니까 있는 돈들을 딱싹 정리를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바로 그 얼마 안 가서 1929년 10월 달에 미국에 대공황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일화가 되게 이제 그 이후에도 좀 뭐 회자가 되었고 월가에서는 구두 닦기 소년의 신호라는 말도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케네디 아버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코멘터들이 있는데 뭐 택시 기사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사면 되는지 말해준다. 구두 닦기 소년이 걸레와 강택제로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날의 시황을 말해준다. 내 사무실 앞에 길가를 거닐던 늙은 거린이 지금은 내게 주식 매매를 조언해주고 나의 주방장이 주식 거래 계좌를 갖고 있으며 종목명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이 분명히 과열된 조짐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지금에 막 투입되는 개인들이 초보스럽게 보이는 게 너무 급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이랑 뭐 좀 이런 것도 좀 체크하면서 조금 티나지 않게끔 저가 매수하고 살 종목 사고 기관들 좀 이용하면 좋은데 그냥 무작정 막 때려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조금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지금 그 선물지수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은 오늘도 뭐 좀 상방으로 좀 외국인이 잡고 지수는 지금 3125포인트에서 오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1월 14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한 3130 정도 선 전후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뭐 선물 포지션만 본다면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참고 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크며 이 시장이 지금 이 선에서 어쨌든 막 이 최근에 그 이 코스피 뭐 1월 들어서 이렇게 상승했던 이 각도로 이 이후에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시장이 변동만 크고 뭐 이렇게 요 정도 선 일정 정도 선에서 뭐 박스권 행보를 한다면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라도. 아니면 일정 정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어떤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베스트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 지표들을 좀 체크하는, 지금은 숲에 대한 분위기를 일단 바라보는 게 시장의 먼저고요. 두 번째 이제 개별 종목들이나 이슈들을 좀 점검하고 챙겨 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현금은 가급적 신중히 좀 아끼면서 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좀 짚어드렸고요.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